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들깨를 보약이라 믿고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들깨는 빠질 수 없는 고소함의 상징이고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그 들깨 한 스푼이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했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추운 겨울밤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74살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르신은 정성스럽게 끓인 뜨끈한 들깨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국물 위에 어르신은 평소처럼 식탁 옆 가스레인지 불 가까이에 두었던 들깨가루 통을 꺼내셨습니다. 그 통 안에는 이미 공기와 만나 색이 거뭇하게 변하고 노란빛이 감도는 묵직한 들깨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생각에 그 들깨가루를 듬뿍 3숟가락이나 넣으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고소하고 진한 맛에 어르신은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셨죠. 하지만 행복했던 저녁 식사가 끝난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르신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숨을 쉴 때마다 쑤슉거리는 거친 소리가 났고 웅크린 채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어르신의 다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부어 있다고만 생각했던 두 다리가 마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살이 푹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몰랐고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어르신은 공포에 질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을 때 나타나는 급성 신부전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간신히 거실 바닥을 기어 나와 현관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옆방에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살려달라는 힘겨운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고 아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적막한 서울의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어르신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보호자분들은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응급실로 호출을 받고 내려갔을 때 최 어르신의 상태는 정말 위독했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수십 배나 넘어선 상태였죠. 응급처치를 마친 후 제가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린 어르신과 보호자분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댁에 있는 그 들깨가루통을 어디에 두셨고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가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들깨가 산패라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최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도 이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영양제가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수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누리 신장내과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는 남현진 전문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며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신장 기능이 무너져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들깨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콩팥이 어떻게 혈액을 걸러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깨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정밀한 여과 장치입니다. 이 여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액 자체가 끈적이지 않고 맑아야 하며 혈관 통로가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깨에는 바로 이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고등어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깨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 3인 알파, 리놀렌산의 함량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들깨 속의 오메가3 성분은 고등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배 이상이나 높게 들어 있습니다. 40배라는 숫자는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천연 식재료 중 가히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깨가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5가지 기적 같은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배출시킵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쌓인 찌꺼기를 강력한 수압으로 밀어내어 청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전 생성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뇌세포를 깨우는 등불 역할입니다. 들깨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이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꺼져가는 뇌세포의 전구에 다시 불을 밝히듯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노안과 실명을 막는 눈의 보호막입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들깨의 영양 성분은 망막의 세포 산화를 막아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눈동자에 맑은 보호렌즈를 씌운 것처럼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피부 재생의 열쇠입니다. 들깨에 가득한 비타민 E와 감마 토코페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노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만듭니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팽팽하게 채워주어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광택을 선물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의 방패인 면역체계 강화입니다. 들깨 속 셀레늄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군대인 T세포가 즉각 반응하여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깨는 우리 몸 전체를 아우르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왜 최어르신에게는 이 좋은 성분이 독이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들깨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대기 징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기적 같은 효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 중 한 분인 69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주방에 있는 식재료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 지독한 알뜰함이 어르신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 어르신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얼굴이 노랗게 뜨는 황달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르신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고 간에서는 이미 좋지 않은 종양세포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 한 방울 드시지 않고 건강식만 챙기셨다는 어르신은 결과 앞에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꼼꼼히 역추적하다가 발견한 범인은 바로 주방 싱크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들깨가루 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작년 겨울에 사두었던 들깨가루가 아까워서
해를 넘긴 봄까지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찌든 냄새가 났지만 어르신은 들깨 원래의 고소한 냄새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산패된 들깨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들깨에는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을 맑게 해주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화학적으로는 산패라고 부르는데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끈적끈적한 NH2의 등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혈관 벽에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전달됩니다. 간세포의 막을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간은 원래 독소를 해독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들깨에서 발생한 이 강력한 산패 독소는 오히려 간의 해독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간암을 유발하고 종양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전이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르신은 몸을 살리겠다고 드신 들깨가루가 사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을 파괴하는 발암물질을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여러분 흔히 식당 테이블 위에 뚜껑도 없이 방치된 들깨가루 보신 적 있으시죠?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열어보고 공기 중에 노출된 지 며칠 혹은 몇 달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가루가 여러분의 국물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이미 음식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기름이 찌든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이미 들깨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죽은 들깨는 여러분의 몸속 세포도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은 젊은 시절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간의 산패 독소를 스스로 해독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한번 망가진 간세포는 다시 되돌리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조금 피곤한 줄로만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인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식재료의 배신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산패된 들깨가루의 위험성을 모르고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들깨가루 통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눅눅하거나 찌든 냄새가 난다면 망설임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들깨 보관법과 먹는 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 남현진 전문의가 전해드리는 생명과도 같은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어르신의 간 건강 이야기만으로도 들깨가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깨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또 다른 치명적인 대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 중 하나인 들깨 칼국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살 강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왜 들깨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이 만나면 우리 콩팥에 재앙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특히 입맛이 아주 토속적이셨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별미는 바로 시장통에서 파는 걸쭉하고 진한 들깨 칼국수였지요. 고소한 들깨 국물에 쫄깃한 밀가루 면을 한 그릇 비워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깨는 몸에 좋은 보약이니 많이 먹을수록 혈관에 좋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두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바라본 강어르신의 콩팥 상태는 마치 거대한 진흙탕이 되어버린 정수 필터와 같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 다발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 이 수치는 우리 콩팥이 얼마나 깨끗하게 피를 걸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강어르신이 즐겨 드셨던 들깨 칼국수는 이 사구체 여과장치에 치명적인 독을 부어 넣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칼국수의 주성분인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흰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혈액 내 인슐린 수치가 요동치고 혈액은 설탕물처럼 끈적해져 사구체의 미세한 여과막에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칼국수 특유의 높은 나트륨 함량이 더해지면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과도한 소금기는 혈압을 높여 콩팥의 미세혈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필터의 구멍을 강제로 넓히거나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아주 정밀하고 비싼 RO 방식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맑은 물만 통과시켜야 하는 이 고급 필터에 강 어르신처럼 매일같이 걸쭉한 밀가루 풀과 짠 소금물, 그리고 산패되기 쉬운 들깨, 기름이 뒤섞인 국물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필터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구멍들이 진흙탕 같은 노폐물로 꽉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구체 경화증이며 결국 신장이 말라붙고 비틀어지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들깨의 풍부한 칼륨 성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고마운 존재지만 강어르신처럼 이미 필터가 막히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 오류를 일으켜 부정맥이나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 입장에서 들깨 칼국수는 고소한 보약이 아니라 필터를 마비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강 어르신은 들깨가루가 혈관 청소부라는 말만 믿고 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지만 정작 그 국물 속 나트륨과 밀가루의 독성이 들깨의 좋은 성분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천천히 말려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의 기적 같은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강어르신처럼 들깨 칼국수를 보약이라 여기며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혹은 국물까지 싹 비우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들깨를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지 혹은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실 때 가장 맛이 좋다고 느끼시는지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진솔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우리 모두의 백세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앞서 들깨 칼국수와 같은 잘못된 음식 궁합이 어떻게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들깨가루뿐만 아니라 들기름 역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살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금만 음식을 잘못 드셔도 설사를 자주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으로부터 들기름이 혈관을 매끄럽게 해주고 장에 염증을 잡아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셨지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믿고 설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들기름을 매일 아침생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어르신은 심한 탈수와 함께 눈앞이 핑글핑글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어르신의 상태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급성 신손상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기본적으로 장 운동을 촉진하는 윤장작용, 즉 천연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이미 예민해져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기름진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가면 장의 흡수 능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장 점막은 수분을 흡수하는 대신 오히려 기름의 높은 삼투압에 의해 몸속의 수분을 장관 내로 더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설사를 악화시키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여 몸속의 수분을 단시간에 고갈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설사가 심해지면 칼륨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은 이 전해질의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하는데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엔진 체인이 끊어진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이러한 탈수는 치명적입니다. 피가 끈적해져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믿는 기름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수분 흡수를 방해할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멈추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단순히 설사를 고치려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장을 멈추게 하고 심장 근육을 지치게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금방 회복될 탈수도 어르신들에게는 곧바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신장병, 즉 신부전증 3단계나 4단계에 접어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신장의 필터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들깨의 풍부한 칼륨은 그 자체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독약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신부전 환자는 칼륨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여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예고 없이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며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장이 약하거나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들깨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적의 영양제일지 모르나 이미 신장이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경고입니다. 주위 동료분들이나 경로당 식구분들 중에서 몸에 좋다고 들기름을 무작정 권하거나 설사할 때 들기름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다시는 박 어르신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들깨가 자칫하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들깨를 아예 드시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큰 오해입니다. 들깨는 어떤 재료와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살리는 천하무적의 보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기적의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생명력을 품은 미역과 들깨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우리 몸속의 뼈를 튼튼하게 세우는 뼈의 건축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미역과 들깨를 추천하는 데는 아주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에는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의 인수치가 조절되지 않아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때 미역 속의 풍부한 알긴산 성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이나 독소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산패된 기름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 미역이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들깨의 오메가3이 합쳐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양소 중 하나인데 들깨의 양질의 지방 성분이 칼슘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즉, 미역이 뼈를 만드는 원료인 칼슘을 공급하면 들깨가 그 칼슘이 뼈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50살 이후의 중장년층 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들깨 미역국은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천연 처방전이 됩니다. 이제 이 좋은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고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요리 비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역국을 끓일 때 처음부터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으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매우 낮아서 가열하는 순간 즉시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좋은 성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역만으로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셔야 합니다. 이때 마늘을 약간 넣으면 들깨의 비린 맛을 잡고 항균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국이 다 끓고 불을 끄기 직전 혹은 불을 끈 상태에서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들깨가루를 고르실 때는 껍질을 벗긴 계피가루보다는 거칠더라도 껍질째 갈아낸 전립가루를 쓰시는 것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요리 순서 하나를 바꾸는 정성이 여러분의 콩팥과 뼈를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요리하실 때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밥상은 독상이 아니라 보약상으로 바뀝니다. 특히 50살이 넘으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들깨 미역국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를 알차게 채워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게도 신장 수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내일부터 당장 식단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뼈 마디마디가 튼튼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들깨와 미역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100세까지 튼튼한 뼈로 활기차게 걸어 다니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역과 들깨의 만남이 여러분의 뼈를 세우는 건축가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여러분의 지친 위장을 포근하게 감싸줄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바로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와 들깨의 만남이지요. 저는 이 조합을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지키는 위장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과 뼈뿐만 아니라 음식을 받아들이는 첫 관문인 위장막도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감자와 들깨가 만나면 그 어떤 위장약보다 훌륭한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감자를 들깨와 함께 추천하는 과학적인 이유는 감자 속에 풍부한 펙틴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위점막에 아주 얇고 튼튼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위벽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평소 속쓰림으로 고생하시거나 만성 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감자는 신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들깨의 풍부한 리놀렌산이 더해지면 위장막의 혈액순환을 돕고 상처난 점막의 재생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위장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독소를 배출하여 신장이 할 일을 미리 덜어주는 아주 효자 같은 조합인 셈이지요. 이제 이 위장의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무서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싹뿐만 아니라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역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천연 독소는 치명적인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매끈하고 단단하며 노란빛이 도는 신선한 감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요리를 하실 때는 감자와 들깨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자 하나를 썰어 넣는다면 들깨가루도 큰 한 숟가락을 준비하시는 식입니다. 감자를 먼저 맑은 물에 삶거나 국으로 끓여서 충분히 익히신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의 전분이 들깨의 고소한 성분을 붙잡아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고 약간의 소금간만 하셔도 충분히 깊고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영양소가 혈액으로 잘 전달되고 그래야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도 맑은 피를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따뜻한 들깨 감자국이나 감자 범벅을 드시면 밤새 지친 위장을 달래고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0살 이후에는 위장의 두께가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 얇아진다고 하니 이 부드러운 조합으로 여러분의 속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깨와 감자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지혜는 제가 드린 말씀보다 여러분의 주방 속에 더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자와 들깨를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료를 더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만의 꿀팁이나 우리 집만의 특별한 들깨 요리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지혜라도 서로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위장과 콩팥을 지키는 따뜻한 사랑이 됩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을 보며 함께 배우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시작입니다. 뼈를 세우는 미역과 위장을 보호하는 감자에 이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맑게 깨워줄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표고버섯과 들깨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막힌 혈관을 뚫고 뇌세포를 살리는 통뇌의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히면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이때 표고버섯과 들깨가 만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만리밭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표고버섯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에리타데닌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특히 혈관벽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가장 고집세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선택적으로 찾아내어 녹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깨의 레시틴 성분이 합쳐지면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레시틴은 뇌 신경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여 끊어진 뇌 회로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즉, 표고버섯이 혈관 고속도로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면 들깨가 그 길 위로 신선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격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혈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점도를 낮춰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 뇌 조직의 염증을 억제하고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느끼던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고 사고가 명확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미각세포가 둔해지면서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해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표고버섯은 천연 조미료 성분인 구안일산이 풍부하여 들깨의 고소함과 만났을 때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풍미를 자랑합니다. 입맛이 살아나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래야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장과 뼈를 튼튼하게 했다면 이제는 이 기적의 식단으로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머릿속을 맑게 청소해줄 표고버섯 들깨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들깨와 함께 먹을 때 칼슘 흡수율을 더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충분히 불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팬에 아주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들기름에 볶지 마시고 표고버섯 불린 물을 아주 조금만 부어 수분으로 볶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이 익어갈 때쯤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살짝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 들깨의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표고버섯의 향도 날아갑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를 넣어 잔열로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간장 한 숟가락과 올리고당 조금만 넣으시면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실 수 있는 명품 반찬이 됩니다. 입맛이 없던 분들도 이 고소한 향을 맡으면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콩팥이 건강한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명석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야 콩팥이 지치지 않고 머리가 맑아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조합은 혈관 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똑똑한 식사법입니다. 50살 이후에는 뇌 혈류량이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주방으로 가서 표고버섯과 들깨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정신으로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표고버섯과 들깨의 효능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드리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던 67살 한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만성 피로와 심한 어지럼증 그리고 높은 고지혈증 수치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겨워 하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서 외출하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지요. 검사 결과 어르신의 혈액은 이미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해 매우 끈적해진 상태였고 혈관 곳곳에 노폐물이 쌓여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 또한 경계선에 있어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어르신은 그동안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수없이 챙겨 드셨지만 정작 주방에서는 산패된 들기름과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잘못을 범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에게 당장 주방에 있는 오래된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표고버섯과 들깨를 활용한 식단, 그리고 미역과 감자를 곁들인 올바른 조리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은 저와의 약속을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얹은 건강한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검사실을 찾은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저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끈적했던 혈액이 마치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계선에 있던 신장 여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콩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어르신의 일상에 있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맑아지니 어르신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산책도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매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즐겁게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진료실 의자에 겨우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는 장미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러분, 한 어르신의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 들깨를 올바르게 먹는 법을 배우고 실천한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무너졌던 건강을 다시 세우는 거대한 팻마오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정보와 실천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한 어르신처럼 몸에 좋은 들깨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며 소중한 건강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의 혈액이 새롭게 바뀌고 세포가 재생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들깨 한 숟가락의 올바른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뇌를 깨우며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어르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제 희망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몸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근처를 꾹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푹 패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생기는 부종입니다. 혈액 속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혈관 내의 압력이 떨어지고 수분이 조직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얼굴과 눈 주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눈 주변이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거나 얼굴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콩팥 기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눈꺼풀 아래의 부종은
신장 건강을 나타내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이 얼굴 근처의 얇은 피부 조직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확인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의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콩팥의 망가진 필터를 뚫고 그대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마치 촘촘한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뚫려 알갱이가 섞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어둡거나 붉은 빛을 띈다면 이미 사구체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몸이 몹시 가렵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액 속에 배출되지 못한 인성분과 요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는 빈혈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끼신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무심코 넘기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어르신이나 이 어르신처럼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들깨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보관이 곧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미리 갈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들깨는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순간부터 산소와 다 산패가 시작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드실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갈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빛과 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들깨가루를 투명한 용기에 담아 주방 조리대 근처에 두는 것은 들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빛이 차단되는 불투명한 유리 용기나 검은색 봉투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가장 좋은 장소는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산패 속도가 급격히 늦춰지기 때문에 들깨의 신선한 오메가3 성분을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를 고르실 때는 냄새를 꼭 확인하십시오. 고소한 향을 넘어 찌든 기름 냄새나 눅눅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신선한 들깨는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씹었을 때 입안 가득 맑은 고소함이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보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을 암과 신부전으로부터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들깨가루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들깨가 우리 몸의 기적의 보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 그 경계에 대해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식탁 위에 올렸던 들깨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깨우는 생명의 밧줄이 되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콩팥을 멈추게 하는 눈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지식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제 그 결실을 누려야 할 시기에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 소리를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투석실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콩팥의 필터는 잠시 멈추었을지라도 올바른 식단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며 내일의 희망을 다시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붓고 거품이 생기는 그 작은 외침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고버섯과 미역 그리고 감자와의 올바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주방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약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닌 환희가 되려면 반드시 정확한 건강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맑은 정신으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는 여러분의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주방으로 가셔서 오래된 들기름을 정리하고 신선한 들깨를 마주하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웃음꽃으로 가득하고 콩팥과 뇌가 모두 건강한 축복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더 귀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봄철에 흔하게 보이는 쑥을 잘못 캐서 드시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건강을 챙기시려고 산과 들에서 향긋한 쑥을 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쑥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천연보약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쑥도 언제 어디서 캐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겪거나 전해 듣는 아주 안타깝고도 전형적인 사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70대의 한 어르신은 며칠 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심 하천변과 아스팔트 도로가에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쑥을 한가득 캐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겨우내 떨어진 기력을 봄철 나물로 든든하게 회복하시겠다며 그 쑥을 듬뿍 넣고 푹 고아낸 영양 백숙을 가족들과 함께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웠던 그날 밤,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며 온몸이 퉁퉁 붓고 식은땀이 흐르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정성껏 캐오셔서 보약처럼 드셨던 그 쑥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변과 도심의 하천에서 자란 쑥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각종 유해물질을 잔뜩 머금고 자라납니다. 이런 쑥은 무서운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무리 푹 삶아내도 독성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가고 있던 어르신에게 쑥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병든 신장은 그것을 제때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혈액 속에 쌓인 칼륨이 심장 근육에 무리를 주어 급성마비 증상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봄나물을 즐겨 드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서 들려드린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처럼 우리는 흔히 자연에서 얻은 나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위험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쑥은 예로부터 한국인들의 삶과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아주 신령스러운 식물이지요.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과 간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여 100가지 병을 고쳐주는 하늘이 내린 신비한 풀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봄만 되면
쑥을 뜯어다가 떡을 해 드시거나 국을 끓여 드시며 건강을 기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이 내린 귀한 약초라고 하더라도 내 몸의 체질에 맞지 않거나 섭취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과 신장을 무참히 파괴하는 맹독으로 변해버립니다. 서울 누리 신장의원과 인공신장실에서 오랜 세월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오신 남현진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경고하십니다. 따뜻한 봄철만 되면 몸에 좋다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소문만 믿고 길가에서 함부로 캔 쑥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진한 쑥즙을 무작정 과도하게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병원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는 자연의 섭리와 같아서 모든 음식은 조화와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좋은 보약도 지나치거나 잘못 짝지어 먹으면 안 먹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몸속의 장기들은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하며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쑥이 가진 매우 강한 성분들이 피 속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늙고 지친 신장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쑥을 어떻게 먹고 요리해야만 아무런 부작용 없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보약의 효과만 몸속으로 쏙쏙 흡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핵심 효능들과 늙어가는 뇌를 젊게 하고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완벽하고도 놀라운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쑥의 무서운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쑥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쑥이 발휘하는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탁해진 피 속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청소하고 지치고 병든 간을 해독해주는 훌륭한 기능입니다. 쑥에서 나는 특유의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시네올이라는 성분과 잎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클로로필 성분은 우리 몸속의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쑥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상처 나기 쉬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쑥은 그 어떤 채소보다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쑥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칼슘이라고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만 좋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놀랍게도 쑥에는 이 칼슘이 우유 못지않게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낼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쑥에 가득 들어있는 질 좋은 식이섬유는 우리가 식사를 한 직후에 혈당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솟구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막아줍니다. 물론 쑥이 이미 발생한 당뇨병을 단숨에 완전히 치료해주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쑥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막아내는데 아주 든든하고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쑥의 효능과 관련하여 제가 예전에 한 환자분에게 전해 들었던 가슴이 뭉클해지는 따뜻한 사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의 삭막한 도심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려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몸이 쇠약해진 한 중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랜만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 시골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름진 얼굴의 어머니는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찬 이슬을 맞으며 들로 나가 가장 연하고 향기가 짙은 봄 쑥을 한 바구니 캐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입맛을 잃은 아들을 위해 시장에서 사온 부드러운 촌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집에서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을 슴슴하게 풀어 따뜻한 쑥 두부국을 정성껏 끓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땀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평범한 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부에 가득한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쑥의 강력한 해독 성분이 몸속에서 완벽하게 만나면서 아들의 지친 간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굳어있던 위장과 장을 아주 편안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된장 쑥국을 천천히 떠먹으며 잃어버렸던 기력을 거짓말처럼 되찾았고, 코끝을 맴도는 쑥의 향기 속에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깃든 따뜻한 밥상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명약보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훌륭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부엌에 서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정성껏 밥을 짓고 계시는 모든 어머니와 아내분들께 저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멀고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찌개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 소중한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와 함께 전하는 이 영상 한 편이 그분들의 오랜 노고에 대한 가장 큰 위로와 보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사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앞서 쑥과 두부가 만나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따뜻한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쑥 조리법과 섭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고해 드릴 최악의 습관은 바로 쑥을 끓는 물에 너무 오래 푹푹 삶아내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쑥 특유의 쓴맛을 없애거나 혹시 모를 이물질과 벌레를 완벽하게 잡겠다며 펄펄 끓는 물에 쑥을 오랫동안 데쳐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쑥의 위대한 항염증 성분과 비타민이 뜨거운 열에 의해 공기 중으로 거의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쑥을 뜨거운 물에 3분에서 5분 이상만 길게 데쳐도 몸에 좋은 핵심 영양분이 대부분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보약을 드시려다 결국 영양가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드시는 격이지요. 따라서 쑥의 소중한 영양을 온전히 지키시려면 물에 오래 끓이기보다는 찜기에 살짝만 찌거나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은 바로 오이나 수박처럼 찬 성질을 가진 음식과 쑥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듯이 쑥은 본래 우리 몸속에 따뜻한 열을 내어 굳어있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훌륭한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성질의 쑥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질을 가진 오이나 수박과 함께 드시게 되면 쑥이 가진 고유의 따뜻한 치유 에너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극과 극의 성질이 연약해진 위장 속에서 강하게 충돌하면서 심각한 소화불량이나 극심한 복통,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차가운 음식과의 잘못된 만남은 장 점막에 큰 자극을 주고
결국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뚝 떨어뜨리는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뜻밖에도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마시는 우유입니다. 봄철에 향긋한 쑥떡이나 쑥버무리를 맛있는 간식으로 드실 때 목이 맨다며 부드러운 우유 한 잔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사실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우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쑥이 가진 훌륭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질 좋은 쑥을 정성껏 요리해서 드셔도 우유 한 모금과 함께 꿀꺽 삼키시는 순간 그 위대한 해독 효과와 항산화 효과는 우리 몸에 스며들지 못하고 장 밖으로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노년층의 경우 우유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배에 가스가 차기 쉬운데 끈적한 쑥떡과 함께 드시면 소화 불량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쑥떡을 드실 때 꼭 마실 음료가 필요하시다면 일반 우유 대신에 따뜻한 둥글레차를 드시거나 유당이 없어 속이 편안한 아몬드 우유를 곁들이시는 것이 위장도 지키고 영양 흡수율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서 쑥과 우유가 얼마나 최악의 궁합인지, 그리고 왜 심각한 배탈이 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빠져나가는 소중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쑥을 도대체 어떤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그 정답이자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최고의 궁합 식품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매일 보는 아주 친숙하고 저렴한 식재료인 달걀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위장의 소화액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소고기를 먹어도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100%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비율을 점수로 매겨보면 달걀은 자연계의 수많은 식품 중에서 당당히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부드럽고 질이 좋은 훌륭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매일 질 좋은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만 합니다. 이때 달걀과 쑥을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늙고 지친 위장을 따뜻하게 자극하여 소화액을 듬뿍 뿜어내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달걀의 훌륭한 단백질이 찌꺼기 하나 없이 우리 몸속으로 온전히 흡수되도록 아주 기특한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과 쑥의 시네올 성분이 피 속에서 만나게 되면 나이든 뇌세포를 젊게 깨워주고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노년의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한 동네 이웃 어르신의 아주 재미있고도 웃지 못할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체조를 하시는데 젊은 청년들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근육질 몸매를 멋지게 키우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 몰래 아주 비싸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서양식 근육 보충제를 큰 통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봄을 맞아 부인께서 정성껏 쪄주신 쑥떡과 함께 그 보충제를 매일 우유에 듬뿍 타서 자랑스럽게 벌컥벌컥 드셨습니다. 근육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날 것이라는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어르신은 단 며칠 만에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심한 설사와 끔찍한 복통에 시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로 만든 서양식 단백질 보충제와 따뜻한 쑥이 연약해진 위장 속에서 심하게 충돌하면서
소화 불량과 장염이라는 끔찍한 사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밤새 화장실 앞을 지키시다가 부인에게 큰 소리로 꾸중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혜로운 부인께서는 소화도 안 되는 비싼 서양식 보충제를 과감히 내다 버리시고 매일 아침 부드럽고 향긋한 쑥 계란말이를 정성껏 반찬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고소한 계란 냄새와 쑥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어르신의 잃어버린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쑥과 소화 흡수율이 최고인 달걀이 만나니 어르신의 놀란 위장과 장은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뒤 어르신은 속쓰림이나 배탈 한 번 없이 다리와 허리에 힘이 팍팍 생기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가장 걸음이 빠르고 꼿꼿한 자세를 자랑하는 최고로 활기찬 몸짱 할아버지로 통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비결은 결코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비싸고 거창한 건강보조식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체질에 꼭 맞는 자연의 식재료를 올바르게 짝지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매일 먹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구하기 쉽고 값도 저렴한 달걀, 새알을 톡톡 깨서 부드럽게 풀고 거기에 잘게 썬 향긋한 봄쑥을 한 줌 듬뿍 넣고 섞어서 노릇노릇하고 따뜻한 쑥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드럽게 씹히는 달걀 사이로 입안 가득 퍼지는 쑥의 향기가 지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짱짱하게 채워주는 아주 기특하고 훌륭한 천연 영양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특별하고 맛있는 쑥 요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건강한 지식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쑥과 달걀의 훌륭한 만남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 그리고 뇌세포를 어떻게 점개 되돌리는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기만 한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의보감에서 극찬하고 비싼 산삼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봄 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특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향긋한 쑥이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저승사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쑥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절대로 피하셔야 하는 치명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간곡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쑥을 철저하게 멀리하셔야 하는 분들은 바로 만성 콩팥병, 즉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속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훌륭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한번 그 기능이 손상되어 필터가 찢어지면 다시는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예민하고 무서운 장기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 쌓인 불필요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녹색 잎채소인 쑥 100g에는 무려 650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쑥 한두 줌만 섭취해도 몸속에 거대한 칼륨 폭탄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튼튼한 신장은 이 칼륨을 쑥쑥 걸러내어 소변으로 안전하게 내보내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이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여서 무서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넘쳐나면 온몸의 근육이 힘없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주무시는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렸던 응급실에 실려가신 어르신의 사연이 바로 이 무서운 고칼륨 혈증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시거나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쑥을 비롯한 짙은 녹색 채소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깊이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쑥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바로 혈전 억제제, 즉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끈적해진 피가 뭉쳐서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무서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와파린이나 아픽사반 같은 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쑥에는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풀어주는 아주 강력한 쿠마린 계열의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는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피를 묽게 하는 약과 쑥이 몸속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면 그 작용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버립니다. 피가 댐이 터진 것처럼 주체할 수 없이 묽어지면서 작은 상처가 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볍게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쏟아지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고 몸 여기저기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원인 모를 시퍼런 멍이 흉측하게 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의 위장 출혈이나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툭 터져버리는 치명적인 뇌출혈의 가능성까지 엄청나게 치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은 봄나물을 먹으려다가 뇌졸중이나 반신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올바르게 먹을 때만 진정한 약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혹은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고 방송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 드시는 위험한 습관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의학적인 경고와 지식은 지금 이 순간 무심코 쑥을 요리해 드시려는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정보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꼼꼼한 건강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서 매일매일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신장이 아프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약하시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쑥은 정말 주의해야 할 음식이지만 반대로 평소 혈관 건강과 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에게 쑥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쑥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염증을 싹 잡아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두 번째 최고의 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의 끈적한 기름때를 말끔히 씻어내주는 고소한 향기가 일품인 들깨입니다. 여러분,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혈관 속에 기름진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은 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들깨가 따뜻한 성질의 쑥과 만나게 되면 그 효능이 몇 배로 증폭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쑥에 가득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들깨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 성분이 몸속에서 서로 결합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꽉 막힌 녹찌꺼기를 강력한 세정제로 시원하게 닦아내는 것처럼 쑥과 들깨가 만나면 우리 몸 구석구석 막혀있던 미세 혈관들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쑥의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주면 들깨에 들어있는 귀한 영양분들이
우리 몸의 말초 신경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기억력 저하나 무서운 뇌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쑥과 들깨의 조합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깨, 가루를 아낌없이 듬뿍 넣은 뜨끈한 쑥국 한 그릇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구수한 들깨 향이 쑥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어 평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도 아주 편안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들깨의 지방 성분은 쑥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한 짝꿍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이 예민해서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아랫배가 늘 차가워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쑥 들깨탕은 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최고의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속이 따뜻해지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찾고 면역력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생명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그 가치가 수십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소중한 친구분이나 평소 혈압과 혈관 건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지인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쑥과 들깨가 만나 우리 몸에 전하는 이 따뜻하고 강력한 기운처럼 여러분의 주변에도 늘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소한 건강을 꼭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쑥과 들깨가 만나 우리 혈관의 기름때를 시원하게 씻어내고 나이든 뇌세포를 깨우는 놀라운 건강의 기적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천연 보약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이 되는 재료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8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두 번째, 대기둥 같은 실수, 바로 오염된 장소에서 자란 쑥의 치명적인 위험성과 무서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동네 작은 공원이나 하천변, 그리고 매연이 가득한 아스팔트 도로 옆 풀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쑥을 캐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자주 뵙게 됩니다. 공기가 맑아 보이고 초록빛 쑥이 싱그럽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곳의 쑥이 깨끗하고 건강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사실 쑥은 주변 환경의 오염 물질과 중금속을 스펀지처럼 아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흡착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수없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서 자라는 쑥은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가루에서 나오는 납, 카드뮴, 구리 같은 무서운 중금속을 잎과 뿌리에 고스란히 저장하며 자라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의 도심 하천과 도로변 봄나무를 수거하여 정밀 조사한 결과 깊은 산속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나물보다 중금속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수배에서 수십 배나 훌쩍 넘긴 충격적인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런 중금속은 물에 아무리 깨끗하게 수십 번 씻거나 펄펄 끓는 물에 오랫동안 삶아내도 절대로 사라지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금속에 오염된 독쑥을 보약인 줄 알고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뼈와 장기에 쌓여서 장기적으로는 신경계 마비나 면역력 저하, 그리고 각종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중한 내 몸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쑥은 반드시 오염원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청정 지역의 것을 직접 구하시거나 국가에서 인증한 믿을 수 있는 마트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쑥을 드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무서운 복병은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쑥은 국화과 식물에 속하는데요. 만약 평소에 국화꽃이나 민들레 혹은 해바라기 같은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쑥을 드셨을 때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술이 가볍게 붓거나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온몸에 시뻘건 두드러기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쑥을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진하게 다려낸 쑥즙 형태로 드실 때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온몸을 덮치곤 합니다. 만약 쑥을 드신 후에 조금이라도 피부가 가렵거나 숨쉬기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이니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과거에 괜찮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산부 여러분께서는 더욱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쑥은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여성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임신 중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쑥에 들어있는 강력한 정유 성분들은 자궁 근육을 강하게 자극하여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나 몸이 예민한 시기에는 아주 적은 양의 농축된 쑥 성분만으로도 태아에게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음식으로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으나 약재로서의 과도한 쑥 섭취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내 몸의 상태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댁의 냉장고에 정체모를 도심 길가에서 캐온 쑥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꽃가루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지인분이 쑥이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시려고 하지는 않나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은 생명을 구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꼼꼼한 주의 사항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쑥을 고르는 자신만의 안전한 기준이나 혹시 쑥을 드시고 경험하셨던 이상 반응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댓글 창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수만 명의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귀한 등불이자 보석 같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혜를 나누며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에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서 오염된 장소에서 자란 쑥의 치명적인 중금속 위험성과 무서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귀한 봄쑥을 어떻게 손질하고 요리해야만 몸속의 독소를 완벽하게 몰아내고 진정한 보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9번째 부분에서는 쑥과 함께 먹으면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세 번째 최고의 궁합식품인 두부의 위력과 함께 쑥의 영양분을 100% 지켜내는 아주 특별한 식초 세척법과 고도의 조리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쑥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을 금강불개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두부의 부드럽고 양질인 식물성 단백질과 쑥이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쑥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두부의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소화되도록 길을 열어주며, 쑥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줍니다. 특히 기력이 쇠하고 근육이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노년층에게 쑥 두부전이나 쑥 두부조림은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세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보양식입니다. 두부의 리놀레산 성분과 쑥의 시네올 성분이 만나면 혈관 벽에 붙은 미세한 염증까지 잡아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쑥을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그저 흐르는 물에 몇 번 대충 헹구고 마시지만 쑥의 미세한 솜털 사이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불순물이 아주 끈질기게 끼어 있습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식초를 활용하는 과학적인 세척법입니다. 넓은 볼에 찬물을 가득 받고 식초를 서너 숟가락 정도 넉넉히 풀어주세요.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인 30분 정도만 쑥을 푹 담가두시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쑥의 기공을 열어 그 속에 숨어있던 중금속과 미세먼지, 그리고 혹시 모를 잔류 농약 입자들을 아주 안전하게 분리해줍니다. 그 후에 흐르는 물에 두세 번 더 정성스럽게 헹궈내시면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청정쑥이 완성됩니다. 조리 방법 또한 영양의 생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쑥을 끓는 물에 너무 오래 삶는 것은 귀한 보약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비법은 찜기에 넣고 살짝 쪄내는 방식입니다. 찜기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기 시작할 때 쑥을 넣고 시계추를 보며 5분에서 7분 정도만 아주 짧게 쪄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쑥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과 각종 비타민 성분이 열에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그 농도가 3배 이상 농축되어 높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한 볶음 요리를 하신다면 발연점이 높은 건강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연기가 나기 전에 빠르게 볶아내십시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쑥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이자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껑충 뛰게 됩니다. 짧은 조리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과 눈을 살리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요행이나 우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마주하는 식재료를 얼마나 정성껏 씻고 어떤 과학적인 마음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10년 후 건강 성적표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초 세척법과 찜기 조리법을 수첩에 꼭 적어두시고 보약보다 귀한 봄쑥의 영양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껏 쑥을 그냥 수돗물로만 대충 씻어서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쑥의 쓴맛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너무 오래 삶아서 영양분을 다 태워버리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드리는 그 작은 정성과 올바른 조리 습관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견디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건강한 100년 인생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살림 지식과 건강 비법을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중한 분들께 보내주시는 그 짧은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식탁 작은 접시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건강혁명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이 평소 쑥을 씻을 때
쓰시는 나만의 비결이나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한 쑥 요리법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독하며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을 얻겠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질병 없는 행복한 노후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봄의 전령사이자 천연 보약인 쑥에 대해 아주 길고도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처음 부분에서 들려드렸던 응급실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부터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쑥 두부국 이야기, 그리고 달걀과 들깨가 만나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까지 모두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지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요리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귀한 생명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것만은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첫째, 쑥은 반드시 도로변이 아닌 깨끗한 청정 지역의 것을 선택하고 식초물에 30분간 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완전히 빼야 합니다. 둘째, 소중한 항암 성분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삶지 말고 짧게 찌거나 기름에 빠르게 볶아서 드십시오. 셋째, 신장이 약하시거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들깨, 두부와 같은 최고의 궁합식품을 곁들여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 옆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르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식사도 거부하고 방 안에만 누워 계셨지요. 하지만 어느 봄날 투석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우연히 삭막한 아스팔트와 차가운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올라온 작은 쑥 한 포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흙 한 줌 제대로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과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면서도 그 가녀린 초록 잎이 하늘의 햇살을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에 어르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작은 풀도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해서야 되겠나? 라는 강한 삶의 의지를 품게 되신 것이지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셨고 오늘 배운 내용처럼 자신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몸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병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르신의 마음에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희망의 면역력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투석실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병마와 싸우는 과정이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조금 불편하고 아플지언정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과 삶을 향한 뜨거운 의지는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쑥이 찬 겨울의 모진 바람과 무거운 흙을 뚫고 가장 먼저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듯이 여러분의 건강 또한 이 봄날의 기운을 받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오늘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인고의 시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익어온 지혜로 내 몸을 더 깊이 아끼고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고 정성껏 끓인 향긋한 쑥국 한 그릇을 대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코끝을 스치는 쑥 향기 속에 담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이 그분들의 지친 심장을 깨우고
마음의 깊은 병까지 깨끗이 씻어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질병의 눈물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100년 인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의 지혜를 전해드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실천이 모여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생명의 지식들을 삶 속에서 하나씩 즐겁게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가치 있고 진실된 영상을 만드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의 아픈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절망을 딛고 함께 건강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더 평안한 내일이 되시기를 저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이유이자 힘입니다.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